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세요? 굉장히 더워서. 요즘은 어린이집에 에어컨이 있죠. 그래도 에어컨 갖고 안 되죠. 주로 뭐 하고 노세요?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어쨌든 선생님들 더워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오늘 뭐 너무 고생스러워서 저녁 때 저희 강의 들으면서 또 좀 조시기도 하고 그러시겠다. 그죠? 그래도 우리 오늘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하도록 해요. 그 두 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나신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처음에 정병호 선생님한테 어떤 강의 들었죠? 공동육아의 역사와 공동육아의 철학과 위기의 시대 공동육아와 함께 살기 이런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기억나시죠? 우리 강의도 듣고 또 뭐 만들었죠? 딱지 만들었죠. 그래서 공동육아 생활문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은 사실 공동육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참여의 의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참여 보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교사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린이집은 과연 어떤 어린이집인지 구립 성미 어린이집에서 원장 선생님으로 계신 진성경 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 진성경 선생님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소나무라고 불리세요. 별칭 소나무시고요. 그리고 공동육아에 오신 지 98년? 9년? 99년부터 공동육아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가면 즐거운 어린이집이라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2009년에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위탁을 받았어요. 그때 2009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위탁받은 구립 성미 어린이집에서 원장 선생님으로 여태까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년 정도 되셨는데 7년 동안 그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동육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참여 보육들을 협동조합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구립 어린이집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걸 실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년 동안의 그 생생한 선생님이 직접 읽고 오신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구립 성미 어린이집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구립 성미 어린이집 원장이고요. 이름은 진선경이고 별칭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참여 보육, 부모 참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사례 발표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분들이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은 직접 현장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뭐 별 다른 얘기 아닌데 하고 들을 수도 있고, 우리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거보다 더 잘하는데 하고 이제 들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강의 가면 저희 하고 있는 거 들으면 이제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중이 다 대부분 처음에는 몰랐어요.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이라는 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들도 많이 오시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며칠 전에 대부분이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들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온 거를 막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의미를 정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누셔도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 그림에 보면 나침판이 딱 있잖아요. 나침판이 있는데,
제가 저 나침판을 이제 다른 PPT에서 이제 오면서 갖고 오면서 저걸 다른 그림으로 바꿀까? 애들하고 뭐 손잡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바꿀까? 이제 이러다가 굳이 안 바꾼 이유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에서 보육계에 대한 나침판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 뭐 팁이라든지 그리고 뭐 부모들이 함께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은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희가 저 나침판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부분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참여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례이니까 가볍게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성묘 어린이집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립 성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굳이 아까 그 송이를 사회자신가요? 교장 선생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기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구립 성묘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공동육아니까 가능하겠지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립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는 조합형도 아니고 그리고 개원한 지 94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어린이집이요. 제가 그러니까 공동육아 공동체교육에서 위탁을 받아서 제가 원장으로 가서 시작한 지는 09년 5월이에요. 그래서 12, 3년을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에 저희가 5월 달에 그것도 3월도 아닌 5월 달에 들어가서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아이들도 세팅되어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계신 부분에 이제 원장 저만 혼자서 바뀌어서 가서 저희가 굳게 닫혀있던 어린이집 문을 조금씩 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공동육아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뭐 공동육아 부모들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리 성미 어린이집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현재 47명이 있고요. 정원이 49명인데 2명은 대기자가 없는 게 아니라 대기자는 저희 450, 500명 넘게 있는데 그 초과 보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반별로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정원대로 다 못 받고 그러니까 현원에 맞춰서 반 배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7명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4반이에요. 4반. 만 1세반 한 반, 만 2세반 한 반, 그리고 3, 4세 통합, 4, 5세 통합으로 이렇게 해서 4반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교사분들이 계시죠. 교사분들이 있는데 2009년 5월에 저희가 교사 4인, 조리사 1인분, 원장 1인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여기에서 저희 보조교사 3인으로 해서 저희가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 1, 2세반이 같은 교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 선생님 한 분, 2층에 한 분, 3층에 한 분 이렇게 해서 각자 좀 이렇게 보조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저는 저 사진만 보면은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 사진을 잘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중요한 부모들이 계시죠. 이렇게 부모가 있는데 각 부모가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부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부모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각자 부모들이 소모임 조그만 소모임들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고 12년에는 부모들이 이제 그 소모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규모가 커지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쯤에 이제 서울시에서 뭐 부모 커뮤니티 사업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부모들이 돈이 좀 있으면서 모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좀 사비를 털어서 막 소모임을 하던 것들을 이제 좀 돈을 지원받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부모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었고 그 커뮤니티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부모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반영하는 부모회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모회를 만든 시기가 13년이 되었고 13년에 부모회를 만들었고 처음으로 저희가 첫 부모 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부모 총회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저희 앞집 앞에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빌려서 저희가 막 2시간 동안 총회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그 총회할 때 너무 감격스럽다고 해서 역대 운영위원장들 다 모셔서 또 인터뷰해서 막 얘기를 한 번씩 소감을 듣고 막 이제 저희들끼리 막 잔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5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작년부터는 부모회에 이제 소모임도 여러 가지 소모임도 있긴 하지만 아빠 모임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잘 어린이집에 참여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빠들을 이제 처음부터 아빠 참여를 좀 시키자 막 이렇게 했는데 아빠들이 계속 잘 안 오고 그리고 엄마들도 아빠들을 어린이집에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려면은 사전에 너무 많이 비율을 맞춰야 되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다고 아빠들 빼고 가자고 막 그래서 아빠들을 어린이집에서 빼고 가야 되나? 이제 부모 참여해서 빼고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좀 포기할 때쯤 되니까 아빠들이 슬금슬금 나타나시더니 우리도 뭐 모임 하나 만들자 뭐 이러더니 뭐 여행 가자 뭐 이러더니 해서 아빠 모임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아빠들이 살판 났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지금 2번 상반기에 2번이나 여행을 갔다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들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집의 이제 운영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교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모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위가 있고요. 교사회는 알다시피 원장, 교사, 조리사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교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는 교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회는 재원하고 있는 부모들을 부모회라고 하고요. 그다음 운영위원회는 다들 아시죠? 예, 저기에는 원장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원장과 저희는 반대표분들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교사 대표 원감 선생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지역 인사 해서 지역 인사가 저희는 졸업생 부모거든요. 지역 인사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좀 소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소위 모임이라든지 행사 소위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행사 소위랑 교육 소위에 좀 이끄시는 분들이 이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한번 하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운영위원회인데 이 세 단위가 서로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단위를 운영위원회가 뭐 교사회, 부모회를 뭐 좌지우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은 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결정이랑 운영위에서 사실 구립에서는 뭐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뭐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단위가 운영위원회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정할 때는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는 교사회와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힘이 너무 세다. 그러면 교사회나 부모회에서 좀 견제가 들어가고요. 교사의 힘이 너무 크다. 그러면 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또 견제가 들어오고 또 부모들이 또 너무 부모님들 계시나요 여기? 어느 분이세요 부모님이세요? 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네, 제가 교사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또 세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교사회랑 운영위원회가 좀 견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 단위가 이게 좀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 견제를 하면서 세 단위가 저렇게 잘 굴러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세 단위가 만나는 지점은 저희 반모임이에요. 반모임인데 반모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반 부모들이랑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에 회의가 얘기가 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주되게는 아이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좀 의견을 낼 게 있으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좀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아온 반모임에서 이렇게 제안되는 의견이라든 이런 것들은 운영위에 반드시 올라가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다시 논의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단위가 직접적 만나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는 반모임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교사회나 부모회나 각자의 목소리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저희는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참여보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보육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많이 참여보육 얘기하죠. 참여보육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참여를 말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요즘에는 이제 하도 부모 참여가 중요하다 해서 부모 참여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저희가 이제 참여보육이라는 것은 저게 이렇게 적혀 있듯이 교사랑 부모랑 협력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 보육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사들은 항상 늘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닥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정리해서 부각시켜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참여보육에는 정말 부모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거 좀 잘 안 써봐가지고. 근데 이제 참여보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부모가 참여해야 되고 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나요? 그냥 교사끼리 잘해도 되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잘해도 되는데 굳이 또 부모를 참여를 시키래.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이게 강강수월래 할 때 기와 밝기인데 저기 밑에 엎드려 있는 분들은 아빠들이에요. 아빠들이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엄마들이 아이가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양손에 손을 잡아주거든요. 손을 잡아주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갈 때 교사와 부모가 양쪽에 아이의 손을 잡고 균형을 잘 맞춰줘 가면서 이 험난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게 저희 어린이집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랑 교사가 함께 이 아이의 손을 잘 잡아줘서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고 잘 평행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여 보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교사와 부모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맞춰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모와 교사가 운영적인 면에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교사는 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찾으면서 부모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교사가 편하기 위해서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육을 좀 더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 보육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보면 이제 부모 참여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개방을 해주셔야 부모가 들어올 수 있어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들어오고 싶어도 선생님들이나 이제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개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수요일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어린이집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문을 이제 여는데 그건 어쨌든 간에 이제 개방을 하긴 하는데 강압적인 개방이잖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개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린이집 개방의 의미로 정보공시를 보육통합에다가 정보공시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정보공시를 하는데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 정보예요.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뭐 돈은 어떻게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를 저는 어린이집 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린이집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도 개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열어줘야 어린이집이 개방이 되는 거지 물리적인 것만 해서 이렇게 개방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시가 어린이집 개방은 아니고요. 열린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진짜 열린 어린이집은 마음으로서 서로가 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개방을 하면 저기도 있듯이 문턱 없는 어린이집은 부모의 자리를 만듭니다. 부모를 자꾸 들어오게 하면은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문을 제가 09년 5월에 가면서 어린이집에 들어오셔도 됩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 그때는 일부러 좀 시간을 정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아이들이 10시쯤에 등원하고 나면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지하가 좀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뭐 이런 이렇게 공고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제 목요일마다 벌어지는 현관에 이제 신발들이 저렇게 쪼르륵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어린이집이 좀 장소가 작아가지고 부모들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항상 저렇게 모아두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간을 개방을 함으로써 부모들의 소모임이 생기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작죠. 저는 PT라고 해서 큰 화면에다 띄워주실 줄 알고 사진을 이렇게 해왔는데 조그만 화면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네. 저거는 이제 부모들이 모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직근으로 뭐 이렇게 놀잇감 만들기 이런 걸 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모아놓고 직근으로 놀잇감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저런 거 정말 싫어해요. 막 손으로 뭐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싫어하는데 오죽하면은 부모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걸 하면서 저는 이제 딱 하다 보면은 저기 잘하는 부모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딱 전수를 해줘 전수를 딱 해주고 그분들이 가르치게 하고 저는 계속 이제 애들 얘기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실 무슨 얘기를 제일 듣고 싶겠어요. 아이들 얘기 듣고 싶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 가볍게 에피소드 있잖아요. 애들이 사고 엄청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건. 그래서 제가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기억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 친 거를 좀 기억을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부모를 보면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딱 모여 있으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해 사고 친 얘기, 잘하는 얘기보다는 사고 친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너무 재밌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분씩 막 자꾸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심을 싸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도시락을 싸올 테니까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저도 어린이집 제 분량이 있잖아요. 제 분량을 갖고 오고 부모들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점심까지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저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저런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저는 저런 문화가 이제 공동육아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문화가 익숙한데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원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부모들 모아놓고 수톡수톡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 하는 되게 두려움이 사실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이 계속 저기에 교재교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교구를 막 가지고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치 한번 보고 부모 눈치 한번 보고 뭐 하세요? 막 이렇게 한번 하고 얘기 살짝 듣고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눈치를 채고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들 얘기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조금씩 이제 안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의 저런 소모임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주니까 처음에는 부모들끼리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저런 모임을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조금씩 부모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저 없이도 저기 옆에는 모기 퇴치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나들이를 다니니까 여름에 애들이 모기 너무 많이 물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기 퇴치제 만드는 방법을 배워오시더니 그럼 그걸 만들겠대. 그래서 저희가 현장 학습 가는 날 어린이집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걸 만들겠대요. 그래서 비누도 만들고 뭐 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올 시간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라지겠다고 하면서 이제 장소를 빌려달래서 좋다고 했더니 이제 저기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장소가 없으면 집에 가서 만드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소모임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종이로 그릇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들이 저렇게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놀잇감으로 제공을 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저렇게 만든 걸로 손끝이 따뜻한 놀잇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놀잇감에도 좀 따뜻한 정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자고 해서 저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만들었고 모기 테트세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모임이 좀 잘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저한테 뭐 소모임 만들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부모들끼리 만들어서 소모임을 막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결과물을 성과물을 어린이집에 꼭 줬거든요. 애들 사용하라고 줬는데 요즘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고 본인들끼리 싹 나눠 가지고 이걸 닦으시길래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미 소모임이라고 하지 마. 부모 소모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네 소모임이라고 얘기를 해라. 성미 소모임이라고 할 때는 꼭 성미 어린이집에 뭔가의 성과물이 돌아와야 된다고 환원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미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장소도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그냥 나눠 가지면 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모기 테트리스도 만들면 어린이집에다가 딱 기본 방 몇 개씩 딱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뭐 만들면 딱 이제 요즘에는 다 어린이집으로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임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에 이런 협력들을 만들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 지원을 좀 받거든요. 이 교육 지원은 공간을 개방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아침에 등하원 때 저희가 처음에 09년 5월에 가면서 제일 먼저 부모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1층에서 벨을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등하원 할 때 벨을 눌러서 누구 엄마예요, 누구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항상 문을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교실까지 들어오셔서 직접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2층에 있는 아이가 하원을 하게 되는데 1층에서 부모님들이 벨을 누르면 2층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그동안 교실에는 많은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치가 되는 동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거의 보면은 등하원 시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계속 그 방에서 인터폰으로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구 왔어요 듣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반에 있는 아이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짐도 아이들 왜 사물함에 보면은 좀 크면 클수록 쓰레기 같은 걸 막 자꾸 챙겨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버리면 막 짜증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살짝 그런 것도 좀 버려주시고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매일 아들을 다니니까 여벌옷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벌옷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저희는 절대 벨을 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간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꼭 등원했다고 하는 눈인사를 꼭 하고 가라. 이 아이가 등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눈인사를 하고 가지 않고 아이만 이렇게 밀어놓고 가면은 이 아이가 등원했는지 하원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선생님한테 등원할 때도 선생님한테 이제 교실에 넣어주면서 이제 꼭 눈인사하고 이제 하원할 때도 꼭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데려가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부모들이 처음에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그 문을 넘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항상 이 문 밖에서 이게 머리만 이렇게 들이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되면 이제 들어오시는데 공간이 개방이 되고 선생님들이 부모들을 맞이하고 활짝 그냥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쉽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되게 신뢰관계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보고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아이와 우리 선생님만 봐요. 우리 선생님이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른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시고 이제 막 불만도 얘기하시고 하시기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힘든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보게 되고 다른 아이들 친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나들이를 가는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럴 때는 나들이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일 나들이를 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실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집으로 초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 다 놀러 오세요. 이래갖고 집을 개방을 해줘요. 근데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번호를 주고 가세요. 집 번호를. 그래서 집에 가서 놀다가 가라고 간식이랑 이런 게 챙겨놓고 이렇게 가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고 부모들로부터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저희가 이제 텃밭 가꾸기인데요. 선생님들 텃밭 가꾸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막 하기에는. 근데 사실 이 아이들은 직접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열심히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중에서 한 분이 텃밭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사진에서 어린이 사진 보면은 왜 어린이집에 덩쿨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 아빠들이 그 몇 분이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텃밭을 늘 물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토요일 날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아도 혼자 아침에 와가지고 다 물 주고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행 가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 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세요. 근데 물 주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데 이 물을 잘못 주면 그 다음날 혼나요. 호스로 막 중간에 막 세게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 길이 나잖아요. 그럼 그 월요일 날 딱 보고 물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리 있잖아요. 그 조리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골고루 흠뻑 줘야 된다고 저한테 막 강의를 하고 가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그 텃밭에 정말 저희 수박도 잘하고 참외도 잘하고 별의별 게 다 텃밭에서 잘 자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게 되는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저희가 7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졸업작품 전시회를 꼭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졸업작품 전시회는 저희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낮잠 활동이라고 해서 7세 되면 저희가 낮잠을 안 자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하루 종일 저희가 특별 활동도 안 하거든요. 특별 활동도 안 하는데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한 곡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미술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미술은 선생님들 손이 되게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잘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한 두세 분 오시면은 거뜬하게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술 프로젝트를 같이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회를 해줘요. 그런 거 만든 작품이라든 이런 것들을 전시회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저렇게 잘 꾸며주면 똑같은 작품인데도요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같이 해서 좀 더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그리고 만족감이 높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개방하게 되면은 공간도 개방이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 맺기 부모와의 아이와 그 교사에게 3주체가 이렇게 관계 맺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저기 선생님도 3년 만에 한 번씩 평가 인증하시죠. 저도 09년에 가고 10년에 저희가 평가 인증을 인 거예요. 그것도 4월에 얼마나 또 신학기인데 얼마나 그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평가 인증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보육도 잘해라, 평가 인증도 잘 받아야 된다. 이제 두 개를 다 요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환경은 부모들에게. 그래서 환경은 선생님들이 다 꾸미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제 부모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대부분 직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분 어떤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현관문에 소나무가 나 있으면 무섭다고 부모들이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시킨다고 자꾸.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신 분은 이제 저렇게 저희 환경이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이 벽이 너무 휑하네. 여기다 뭐 좀 그리면 좋겠네. 이제 혼자서 그 엄마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 한다 할 수 없으니 그냥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못 박을 일도 많죠. 평가 인증하면은 진짜 많아요. 왜
못을 그렇게 많이 박아야 되는지, 그리고 뭔 시설을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드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릴을 이용해서 또 붙잡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이제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3월 말에 꼭 대청소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끼리 대청소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아빠들이 필참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처음에는 엄마들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점점 엄마들이 아빠들을 보내더라고요. 고무장갑을 들려서 아빠들을 보내서 주방을 정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저희 교재교구실부터 시작해갖고 옥상부터 시작해갖고 버릴 물건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저희 그 난간의 샤시에 유리도 다 닦습니다. 목숨 걸고 닦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까지 안 닦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막 아빠들은 그런 걸 보면 또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닦는데 아슬아슬하긴 한데 여태까지 사고가 없어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매월 3월 마지막 주면은 거의 대부분 매일 별일이 없으면 대청소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신입부모님들도 오셔서 그때 좀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가 인증을 앞두고는 꼭 저렇게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어린이집이 되게 깨끗해 보였대요. 사실 선생님들 되게 쓸고 닦고 하잖아요. 근데 구석구석에 이렇게 먼지가 많을 줄 몰랐다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아는 이상은 1년에 2번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1년에 1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평가 인증을 저희는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인증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선생님 화이팅!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점수에 되게 궁금해해요. 몇 점인지. 그래서 점수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 자체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존중하는 문화. 그러니까 자꾸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와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와도 됩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동안에 거짓말 아니고요. 한 두어 달은 부모님들로부터 선생님에 대한 행동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면서 저 선생님은요 저렇고요, 저 선생님은 이렇고요,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데요 뭐 저 선생님은 이렇대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부모 편을 들지 부모 계시다 그랬죠. 저 무조건 부모 편을 들지 않고요. 상황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리고 편들지 않고 이제 서로 입장을 잘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삭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선생님들이 느닷없이 원장님 오더니 어린이집 문을 연다더니 막 부모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안 편한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어디 나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꼭 혼자서 꿀꺽꿀꺽 열심히 삼켰어요. 그냥 삼키면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 아마 요래서 요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어쨌든 좀 전달해야 될 얘기들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돌려서 이제 딴 집에 가니까 뭐 이렇대더라,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얘기는 하긴 했지만 대부분 저 혼자서 꿀꺽꿀꺽 하고, 한 2달 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부모님들이 포기를 했는지 소나무도 교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다음부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중하는 문화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선생님 들어와서 자꾸 보면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보세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저 많은 아이들을 나 혼자서 돌볼 수가 없어, 저렇게만 돌봐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 이제 김장하는 건데요. 김장을 예전에 보니까 저 오기 전에는 주방 선생님이랑 도우미 2분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많은 김장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 선생님한테 그렇게 오지 말고 이제 하루 다 김장하는 날 아이들을 현장 학습을 보낼 테니까 그날 주방 선생님은 재료만 준비해 주시고 보쌈만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오라고, 같이 김장할 수 있는 사람 오라고. 근데 부모님들이 되게 착한 게 점심 보쌈 한 끼 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또 와요. 그거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김장 같은 거 김치를 안 담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같이 김치를 담아 봄으로써 아, 김치를 이렇게 담그는구나. 별일 아니구나. 그리고 또 엄마들은 끊임없는 수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김장할 때 어떤 아빠 그 얘기했어요. 다 마스크 끼고 하라고. 침 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농담 삼아 마스크 끼고 이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고 막 카톡으로 보내면서 됐냐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수다를 하고 그다음에 보쌈 먹고 헤어지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셔서 같이 저렇게 김장을 하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리사 선생님도 되게 막 부모 오는 거 싫다고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몇 사람 데리고 할게요 그러더니 이제는 언제 할까요? 몇 명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김치 담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슬쩍 요청을 하세요. 뭐 올 수 있는 사람 없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이거 저희는 조리사 선생님이 꽃사슴이거든 별칭이 꽃사슴 혼자 하셨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방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또 에어컨도 또 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시원한데 주방이랑 좀 한 벽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이제 그 벽으로 그쪽으로 통해서 에어컨이 이제 바람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매일 이렇게 주방을 들락날락하지만 주방이 그렇게 덥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방 선생님도 그렇게 덥다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여태까지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서 지하에서 회의를 했던 한 엄마가 꽃사슴 너무 덥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어컨 살 돈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에어컨 한 대를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놔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겠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우리 주방 선생님이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고 그래서 창문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좀 이렇게 공간도 좀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 오면은 그 블라인드를 쳐서 블라인드를 내리면 되니까 오히려 에어컨 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냥 있던 대로 사는 게 좀 익숙하니까 생각했지 못했던 분들은 가끔씩 한 번씩 오면서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생각해주는 문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름에 수영장 간 사진인데 여름에 보면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방학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교직원 집중 휴가 기간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차를 소진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2주를 방학을 하는데 대부분 2주 방학하시죠. 교사 집중 휴가 기간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 반반씩 교대로 근무하시고 아이들은 등원하는데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80% 정도 나오죠. 그 선생님들은 정말 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쉬고 돌아와가지고 막 그 80% 되는 애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주에 휴가 가기 위해서 또 80% 있는 아이들을 봐야 되고 아이들은 막 이 반 갔다 저 반 갔다가 우왕좌왕 2주를 막 하고 내가 도대체 2주를 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이렇다. 애들한테도 좋지 않고 선생님들도 휴가도 아니고 쉬려면 좀 제대로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로 딱 이렇게 아이들을 가정보육을 할 수 있도록 딱 밀어주면은 선생님들이 다 휴가를 가고 꼭 등원해야 되는 몇 명 아이들은 내가 보겠다. 내가 하고 나는 다음에 휴가를 가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딱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등원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애들이 많이 등원하는 거예요. 혼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단을 쭉 보면서 정말 보내야 되는 부모와 내가 아이를 보기 싫어서 보내는 부모들이 있죠. 자꾸 부모가 있어서 제가 자꾸 걸리긴 한데 있어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단을 딱 뽑았어요. 그 명단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부모님들이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영화 보러 가는 날, 화요일은 수영장 가는 날, 뭐 목요일은 어디 공원에 놀러 가는 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아이를 혼자 일주일 동안 보려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부모들도 이 더운 날 애들이 막 징징거리지 뭐 어디 계속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린이집 반나절이라도 갔다 오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싹 빠졌어요. 명단에서.
그래서 저 혼자 볼 수 있는 인원이 돼서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7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명도 안 났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어린이집을 혼자서 지키고 있었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서로 되고, 지금 부모들이 하는 얘기는 겨울방학을 만들자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연차가 15개씩 생기잖아요. 이 연차를 소진하려면은 정말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뭐 대체교사 보내준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 쉬운 일 다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겨울방학을 한번 겨울 집중 휴가 기간으로 해서 교사 집중 휴가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고요. 옆에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또 자랑 하나 해야지. 저희가 스승의 날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날 선물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개인 선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날 서로 감사함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그러면은 부모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교직원이 9명이거든요. 조리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보조 선생님하고 다 포함해서 9명인데 9명이 똑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십시일반 그냥 금액 한 5,000원은 얘기하는 것 같더라 보니까 5,000원 정도 해서 하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부모 회비가 좀 있어서 부모 회비에서 이제 선물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부모들이 꼭 스승에다 선물해야 되냐?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물 받고 싶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받고 싶은 게 뭘까를 이렇게 저희가 밤 12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이 얘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선물이 좋으냐, 꼭 그날 선물 아니고 다른 걸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약간의 선물과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휴식이다. 그래서 하루를 통째로 쉬게 할 수는 없지만은 반나절 근무만,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까지만 먹이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날은 아빠들이 일일 교사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빠들이 다는 아니고 각 반에 이제 2명씩 배정이 되고, 윗반 같은 경우에는 20명이잖아요. 20명이면 3명 배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후를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저 매번 얘기는 하긴 해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내년은 보장 못한다. 이제 얘기하는데, 살짝 내년도 기대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내년이 안 되면은 실망할까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요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꼭 선생님들이 힘으로만 운영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버거워지고 사실은 보육에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CCTV, 저희 어린이집 CCTV 없습니다. 구립인데 CCTV가 없는 집은 2집 있는데, 저희 산마루 저희 공동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저희 2집이 없어요. 저희는 이거 CCTV 논란으로 1년 정도 저희가 법안으로 통과된다 할 때부터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논의하면서 뭐 CCTV가 정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들이 저희 어린이집에는 열려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보고,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CCTV 필요 없지만 CCTV 자체가 필요하지, 모든 어린이집에 없애는 거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열려 있지 않은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그나마 이거라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것마저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논란이 있다. 그럼 우리 집은 했을 때 우리 집은 없애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CCTV 달지 않고 이렇게 있고요. 1년 그리고 저는 이제 당당히 이제 밤마다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교사의 인권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CCTV가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CCTV 달자라고 했잖아요. 그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사의 인권이 지켜져야 아이들 인권이 지켜진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안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모들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저희 CCTV를 안 달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 부모와 교사들이 존중하는 문화를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저희는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저기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 스승의 날 행사를 하루 종일 하거든요. 오전에 이제 뭐 하냐면은 저희 바로 앞에 어린이집 옆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부모님 우리 저기 인디밴드 가수가 있어요. 그 인디밴드 가수가 이제 감사의 공연을 하나 딱 해주고 공원에서 감사의 공연하고 거기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약속한 선물을 받고 그 공원에서 같이 놀아요. 예, 같이 놀고 이제 그걸 받으면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감사함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거 이제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꼭 아이들에게 저희가 받은 만큼 아이들에게 꼭 환원시켜 주겠다고, 저희가 존중받은 만큼 아이들을 꼭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학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부모가 참여하게 되면은 모이면 놀이터를 만들고 뭉치면 배움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기 놀자 놀자 놀자, 저희 이제 테마가 놀자 놀자 놀자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매일 나들이 다니면서 저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도 뒹굴기도 하고 뭐 미끄럼들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노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되게 흐뭇해하세요. 그래서 아, 저렇게 잘 노는구나. 근데 저게 교육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교육이지? 뭐 맨날 놀는데 이러다가 이제 부모들이 저희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오면서 등 하원 때도 들어와서 저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스승의 날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저렇게 뒹굴어 놀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 애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 속에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구나, 이게 참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잘 놀아요. 만나면 저렇게 씨름, 아빠들 씨름, 우리 저희 체육대 하는데 아빠들 씨름 없앴거든요.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보고 막 가족들이 보니까 너무 목숨 걸고 해가지고 위험한 종목이 돼서 씨름이, 그래서 저희 씨름이 제외됐어요. 그래서 씨름 저렇게 하면서 놀면서 어른들도 놀고, 처음에는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놀고, 어른들이 놀 줄 알고 자기 어릴 때를 회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상을 하면서 같이 놀고, 그 다음에는 저 모습은 저희 꼭 대청소하거나 부모들 모이고 나면은 저렇게 술 파티를 잠깐 해요. 예. 다른 어린이집 가서 얘기하면서 깜짝 놀래요. 뭐 어린이집에서 술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들이랑 술을 먹어요? 이렇게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꼭 이제 요즘에는 뭔가 하고 나면 저렇게 뒤풀이를 하지 않으면 집에를 안 가려고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빨리 뒤풀이를 하고 헤어지는데, 저렇게 어른들이 이제 모여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면서 좋으니까 다시 아이들이 저렇게 잘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줍니다. 저거는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바닥 공사를 하는데 2주를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를 말리는데 한 2주 걸린다고 해가지고 3주 걸리는데, 3주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체 공간을 찾아주고, 뭐 구청에서도 대체 공간을 찾아주는데 막 너무 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안을 마련해서, 늘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숲속 어린이집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일주일은 방학을 했고요. 2주는 이제 저 야외 생활을 하는 거여서, 그때 여름이라서 그 공원에다가 이제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린이집 공사로 인해서 그 공간을 쓰니까 허락을 받고, 여기 천막을 쳤어요. 아빠들이 와서 천막 치고, 집에 있는 저기 고무 튜브 있죠. 이런 거 물놀이 도구들 여러 개 갖다 놓고, 그래서 저희 2주 내내 저기서 물놀이 하면서 흙과 물과 살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병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것 때문일까, 아니면은 일주일 휴가를 너무 열심히 보내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되게 우려스러워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되게 추억이 되고, 그리고 부모들도 되게 저런 일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들도 흔쾌히 놀아본 경험이 있고 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렇게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자 놀자 놀자고요.
그 놀이터를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누는 문화가 생겨요. 부모들이 아까도 재능 많으신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소하게 비즈 이런 거 우리 집에 구슬이 많은데 저희 미용실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우리 집에 남아도는 구슬이 많으니 미용실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애들 팔찌를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주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 안 하고 다닐 수도 없고 애들이 하는 건데 그래갖고 어린이집만 들어오면 그 팔찌를 차고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저렇게 하나씩 받으면서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저희 부모 교육 하잖아요. 근데 부모 교육하면 부모님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립국립 끝에 요리를 잘하시는 부모님 떡을 잘 만든대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검증을 안 하고 막 시키거든요. 근데 떡을 잘 만든다 그래서 떡 만드는 걸 이제 부모 교육을 했어요. 오세요. 레시피 뭐 드립니다. 같이 먹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많이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떡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시범도 보여주고 앞에서 이제 떡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 되게 쉽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떡을 나눠 먹었는데 우리 만들지 말자 그랬어요. 맛이 없었어요. 근데 저만 자꾸 맛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시중에 달고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정말 고유의 맛을 내는 이런 거에 대한 그 맛이 좀 둔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만은 그런 걸 계속 먹어본 사람이라서 본래의 맛을 좀 찾아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서 네 먹어라 내 먹어라 이랬는데 네 이러다가 헤어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또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삼삼오오 모이더니 이제 저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한테 다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요리 전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 교육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좋은 강사가 아니더라도 부모들이 이렇게 재능 나눔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참석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부모 커뮤니티 아까 사업을 받아서 이제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들은 목공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목공 교실을 열어가지고 저희가 목공 수업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저기 부모들이 성미 이름을 달으면 꼭 어린이집 환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공도 본인이 가져가는 건 있지만 어린이집 환원하는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늘 다니는 산에 저렇게 놀이기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거만 만든 게 아니라 조그만 집도 있고요. 구름다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한 5년 되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보수해달라니까 보수를 안 해주네요. 근데 드디어 저번 주에 그 더운 토요일 날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물 놀이터를 만드는 게 올해 목표라서 저희가 저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주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바느질 잘하시는 분들이 미싱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원피스 만들 사람 모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 있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재능 있다 그러면 그 엄마를 자꾸 찔러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서 원피스 만드는 모임 뭐 이렇게 해서 별별 모임 다 했어요. 지금은 뭐 만보 걷기 모임이 있거든요. 만보 걷기는 엄마들이 계속 살만 찐다고 만보를 걸어야 된다 갖고 토요일 날 애들 다 떼놓고 엄마들끼리 만나서 그 좋은데 뭐 삼청동 이런 데 걷고 맛있는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딱 헤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재능들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는 문화가 생기면서 서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자존감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특히나 엄마들이 이제 뭐 사회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되게 뭐 집에서 고립되어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고 좀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저렇게 모임들이 생기면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네. 그리고 또 나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직업 가신 분 아까처럼 만보 걷기 주말에 열심히 일한 그대여 주말은 쉬어라 뭐 이제 이렇게 쉬지 못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잠깐 휴식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로가 놀고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함께 노는 문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고 이러다가 끼리끼리 하는데 저희 이제
저건 바자회 모습이거든요. 바자회 하고 나면은 점심을 먹는데 예전에는 다 각자 도시락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비빔밥을 해 먹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큰 그 김치 담는 양푼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빌려 달라고 해서 그 각 반마다 누구는 밥을 해오고 누구는 뭐 반찬을 무슨 나물을 해오고 누구는 뭐 계란 후라이를 해오고 막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요. 그래서 한 곳에 비벼가지고 이제 같이 막 덜어 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부모님들이 무심하셔서 선생님 숟가락을 안 챙겨올 때가 있어요. 자기 식구들 것만 숟가락 챙겨와가지고 우리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막 먹었던 숟가락 씻어가지고 먹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비빔밥을 꼭 해먹고 함께 노는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요. 예, 저렇게 강강수월래 저희가 하는 건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뭐 안 나면 친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데 이 아이 조그만 아이 보이시죠? 안 보이나? 서로가 매일 이렇게 어울려 놀다 보니까 저런 행사할 때 남의 집 아빠 손을 잡고 너무 잘 놀아요.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되고 함께 노는 문화가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만보 모임 얘기했잖아요. 만보 모임이 이번에 뭐 춘천으로 놀러 간다 그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절대 어린이집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어린이집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중앙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같이 부모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성묘 어린이집에 전체 부모들과 아이가 모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행사하면 저렇게 거의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요. 이렇게 모였을 때 꼭 내 아이들만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아이 뭐 이렇게 네 아이 내 아이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구분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부모의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노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교사.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 참여는 정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09년에 5월 달에 5월 1일 날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그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 선생님 한 분하고 저하고만 출근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긴장하잖아요. 갑자기 원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다 그대로인데 저 원장이 어떤 원장일까 되게 막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제일 먼저 회의를 하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사회 이름으로 같이 잘 성장하고 같이 잘 가야만이 같이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다. 그래서 너나 우리 공동체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는 공동체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공동체라 그러면서 원장님 오자마자 뭐 공동체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배를 탔다. 그래서 같이 잘 산으로 가지 말고 잘 노를 저어서 가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체육대회 때 보면은 이제 긴 줄넘기 이런 거 하거든요. 긴 줄넘기 하는데 앞에는 선생님, 뒤에는 아이, 부모, 부모 이렇게 있는데 부모, 아이, 교사 이 3주체가 마음이 딱 맞아야 잘 맞아야 저 줄을 하나 넘을 수 있거든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의 운영도 교육도 이게 3주체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잘 맞춰야만이 저렇게 줄을 하나 둘 셋 넷 넘어갈 수 있듯이 어린이집에 하루하루 잘 즐겁게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선생님 옆에 있는 동료, 원장님, 뭐 교사들 포함해서 그리고 부모, 아이까지 다 같이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니까 뭐 여기까지 이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은 그 선을 좀 이렇게 많이 오픈시켜서 마음을 열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참여보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쨌든 자리를 마련해주면 들어오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들어오시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체가
여기 계시는 교사회이기 때문에 교사회에서 많이 열어주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딱 나를 오픈하려면 사실은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닫고 싶어요. 근데 교사는 뭘로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전문성이잖아요. 내가 딱 전문성을 갖고 있고 내가 딱 당당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딱 남들한테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요. 이 전문성은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서 어디 가서 공부해 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학습 공동체 문화를 교사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동유아 교사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회에서는 여름에 2박 3일로 교사대회를 가거든요. 다 같이 공동유아 교사들이 모여요. 한 4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더불어 성장하고 싶다, 뭐 이거 동반 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교사회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내의 세미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요. 기내의 때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각 반의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일정 저희는 통합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네 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공동요감에 있다가 이제 저희 구립으로 왔는데 생소한 문화가 1층 선생님이 3층 아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공동육아는 뭐 조금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아이를 다 이렇게 같이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를 다 알아요. 근데 근데 선생님이 제가 3층에 누구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정말 교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저희가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1층 선생님이 3층 갈 일도 없고 3층 선생님 1층 내려올 일은 화장실 갈 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교류가 없는데 저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월요일마다 나들이를 갈 때 전체 통합으로 가요. 전체 통합으로 가서 같이 다른 반 아이들도 보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체 통합으로 지내려면 선생님들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내 시간에 나들이 갔을 때 선생님은 그 공원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공원이 넓잖아요. 공원이 넓으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바운드리에서 놀게 해줄 것인지 그러면 선생님들은 곳곳에 어디에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내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하루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일과표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등원하고 오전 간식 먹고 그다음에 뭐 나들이 저희 같은 경우 나들이 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들어와서 점심 먹고 뭐 이런 건 쭉 있는데 이런 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 시간 이게 적절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때 부모랑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선생님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미나를 하는 거를 선생님들만 공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 총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회 때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모임에서 선생님들이 등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미는 선생님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부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등하원의 의미는 관계 맺기다. 아이, 부모, 교사 관계 맺는 시간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러한 에티켓은 지켜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래서 성미 어린이집의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교육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이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하고 부모들이 알 수 있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니까 갈등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또 자신감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나 기내일을 하면서 같은 교육을 바라보고 같이 교육을 실행하기 때문에 교사회로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저 선생님이 이걸 잘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교사회에서 이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회의 일관적인 교육 가치관과 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밑에도 있겠지만 이건 중요한 교육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이 선생님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대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응해야 되나?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응해야 되나? 이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정서적인 모든 선생님들한테 좀 안정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 공동체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실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나 혼자만 생각하고 원장님하고만 얘기하면은 되게 시간은 단축될 수 있으나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없는데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반에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보육하기에 좀 버거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선배들이 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신입교사가 의도치도 않게 정말로 이렇게 팁을 많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저도 교사 생활할 때 보면은 극도로 내가 아이한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중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옆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우리 반에 내가 좀 데려가서 놀다 올게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랑 잠시 분리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워낙 월요일 날 통합이라든지 전체 통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내 반 선생님이랑 떨어져도 별로 불안해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내 반 선생님하고만 애착 관계가 있으면 딴 반 가면 되게 막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애착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데려갔다 올게. 그러면 나랑 같이 뭐 3층에 올라갔다 좀 놀다 올래? 이러면 애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직감적으로 애들이 알아요. 저 선생님이랑 나를 좀 분리하는구나 해갖고 얼른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있으면 선생님도 조금은 이제 숨 돌리게 되면은 다시 자기를 좀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아이를 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들도 잠깐 생기게 해주고 이러면서 선생님들까지 협력이 생기기도 해요. 따로 똑같이라고 그래서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협력하는 문화.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주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사 회의를 하면은 선생님의 이제 원장의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관리자예요. 아무리 뭐 평등하다 뭐 이렇게 해도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쏙쏙쏙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물놀이 갔다 왔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많으나 입을 꾹 다물고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의 시간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기내회가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선생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문제를 던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회의를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막 얘기를 서로 막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잘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소나무 그게 불만이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회의 속상에다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나를 망신을 줘? 이제 이런 당사자는 이런 앙금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 앙금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앙금이 딱 남아서 집에 가갖고 이제 그 얘기를 선생님들끼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듣고 이제 원감 선생님이 저한테 사실 좀 그런 걸 좀 불편해 하더라 이제 얘기를 딱 전달해 주는 순간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문화를 좀 받아들이기 힘들구나. 이거를 공개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좀 그런 앙금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불러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하면 훨씬 더 선생님이 잘 받아들여요. 너무 막 감정이 남지 않고 막 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얘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면은 되게 막 기분 나빠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를 뭐 이렇게 잘못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거는 교육과를 맞춰가자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교사의 태도를 같이 맞춰가자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를 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 잘못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서로가 이제 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어서 같이 이제 좀 맞추는 이런 그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주인 의식을 좀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 회의할 때는 맨 신입 선생님이랑 저랑 한판 붙었어요. 회의에서 붙었는데 옆에 선생님들이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러면서 저 둘을 막 떼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와갖고는 아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뭐 하고 저기 가서는 또 원장님이 막 이렇잖아 원래 뭐 이러면서 또 편들어줬겠죠. 이러면서 뭐 중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가 또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도 저희는 이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이 선생님이 뭐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이 선생님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방학 얘기를 했잖아요. 일주일을 몰아줬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 일주일 휴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일주일을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희가 교사회가 한 번 바뀐 적이 있는데 바뀌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사 집중 휴가 기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저 휴가 갔다 오니까 어떤 엄마가 2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 부모는. 그러니까 2주 만에 만나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2명인데 한 달치 보육료를 돌려달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소나무 한 달치 보육료 돌려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소나무 분명히 일주일 애들 안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정상 보육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 정상 보육이냐고.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교사회가 한 몇 분 바뀌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2주 동안 방학하던 습관이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에서 2주 할 때는 통합 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없으니까 이게 통합 보육으로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주를 이제 뭐 통합 보육할 때 주로 보면은 막 비디오도 보여주고 막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3일을 보여준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3일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부모들이 그걸 안 거죠. 알았더니 이게 무슨 정상 보육이냐고. 2주 통합 보육했으니까 한 주는 안 보내고 한 주는 통합 보육했으니까 자기가 애가 2명이니까 2주 빼고 나면은 딱 한 달치 보육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를 달래요. 그래가지고 제 기분을 좀 상하게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게 말씀하시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너무 막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꼭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잘못을 좀 잘 정중하게 얘기해 주면 되게 고마웠을 텐데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났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 같이 모여서 뭐 비디오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때 강복절이 꼈다나 뭐 그래가지고 뭐 그 강복절에 대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비디오를 하나 보게 됐는데 또 다른 반 애들이 우연찮게 놀러 왔다가 같이 보고 뭐 같이 이렇게 보고 하면서 3일을 같이 이렇게 본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교사들이. 어떤 누가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묻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사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다. 우리가 약속을 어겼고 그리고 비디오를 저희 보여주지 않기로 보느라고 협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부모랑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 대표로서 교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사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교사회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교사회로 돌리지 저희가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비디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경과보고는 하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교사회의 책임으로. 그래서 잘한 것도 교사회, 못한 것도 교사회.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회로 이름을 얘기를 하면 단점은 보완이 되고 장점은 부각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달라진 문화가 뭐가 달라졌냐면은 3월 되면은 되게 2월 되면은 누가 우리 반 담임이 될지 되게 부모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하는데 저희 이제 궁금해하지 않아요, 별로. 왜냐면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내 반 담임 선생님만 알고 다른 반 선생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반 선생님의 성향은 그냥 기동량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이 있고, 아, 저 선생님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이 있고, 이래서 되게 막 발표하고 나면은 되게 감정이 묘하게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교사회로 이제 굴러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부모들도 어느 정도 교사회를 믿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성향을 좀 다 많이 아세요. 그래서 아, 저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면은 요런 건 조심하면 돼. 아, 저 선생님 청결을 중시하니까 좀 애들 가방을 좀 깨끗하게 하고 옷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애를 좀 깨끗하게 보내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저 선생님은 다 풀어주니까 뭐 좋겠다. 뭐 나도 좀 편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올해 2월 달에 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저희가 갑자기 부모 총회 때 꼭 반 담임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옆에 오더니 소나무 우리 좀 재밌게 하자고 그러면서 쇼를 하재요. 그래서 그해 6, 7세 부모들이 6, 7세가 애들이 좀 되게 장난꾸러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다 6, 7세를 안 할 것이다. 그 반을 안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6, 7세 담임 뽑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내가 희생을 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 다 배정이 돼 있는데 6, 7세 담임이 없는 걸로 하자. 아무도 안 한다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 때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반 대표들이 쭉 나와 있으면 막 노래 한 곡 부르다가 이렇게 담임이 이제 그 반 딱 대표한테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 반 배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데 막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다가 6, 7세 담임한 반 대표한테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선호하는 방에 둘 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방하겠다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와서 내가 조율이 안 되니 한 선생님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6, 7세를 할 수 있는 선생님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장난이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이 갑자기 표정이 막 바뀌더니 막 그러는 거에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여기서 안 그만두고 싶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안 그만두고 싶으면 이제 가자. 다 이렇게 골고루 배정하자 해서 이제 딱 골고루 이제 배정을 했어요. 이제 원래 계획대로. 그랬더니 6, 7세 부모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막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가더니 우리가 선생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장난이에요. 우리 그 6, 7세 애들이 그렇게 말썽꾸러기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부모들이 너무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안에 정말 편하게 잘 지낸다는 지금 그래서 엄청 부모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정말 발벗고 탁 나서서 막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사회 공동 책임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좋고요. 그 아까도 교사 간의 다면적인 지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휴가를 가면서 그 다음 주에 지도 점검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목록을 이제 쭉 적어서 이렇게 다 적어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가 복귀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원장 엄마가 올 때까지 저기 다 해놓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를 좀 잘 못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항상 뭔가를 하면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좀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제 원장 엄마가 오기 전까지 이거 완벽하게 해놓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짠 거예요. 서로 이제 봐주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딱 나타나니까 어떤 선생님이 재빠르게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 선생님 그거 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챙겨주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챙겨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사들이 다면적인 지원을 하면서 교사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교사 협력 태도는 또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사실대로 뭐 아이들하고 협력해서 잘 놀아라, 뭐 사이좋게 놀아라, 뭐 이렇게 막 정말 많이 우리 얘기하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부모랑 싸우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100번 사이좋게 잘 지내라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빨리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들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성묘리 집을 지내면서 어떤 성장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변했냐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타인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동료 교사랑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랑도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대해 가정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되게 깊게 얘기를 해요. 깊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사가 이해가 되니까 이 아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 부모를 부모가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이랬던 것도 부모의 사정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해의 폭이 좀 많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 반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이런 문화가 생기니까 모든 연령에 대한 이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반을 맡아도 그닥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상이 되고 이래서 이제 타인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육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나중에 어린이집에 저희 오실 기회가 있으면 와 보시면 저희가 환경은 정말 꾸며져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 별로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랑 약속한 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저희 야근을 하는 경우는 회의를 하는 경우 빼고는 야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은 환경 만드느라고 그리고 아이들 작품 이렇게 손봐주느라고 좀 많이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저희 집중해서 보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환경미화 이런 거는 별로 청결은 신경을 쓰지만 뭐 환경을 뭐 계절별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보육 환경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의 수준이 어떻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일들은 이렇게 없어지는 그리고 지금 정말 보육에 필요한 데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행사할 때 선생님들만 준비하지 않아요. 아까 체육대회 꼭 한다고 했는데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뭐 준비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해요. 선생님들이 하는데 당일날 움직이는 사람들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꼭지마다 저희가 뭐 오전 꼭지, 오후 꼭지에서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마다 다 그걸 진행하는 부모를 선정을 해요. 부모를 선정을 해서 그 총 4일 볼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역할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할 또 충실하게 또 시나리오를 잘 짜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씨름 진행하는 사람 씨름 진행하고 판뒤집기 진행하는 사람 판뒤집기 진행하고 전체 사회 보는 사람 사회 보하고 뭐 줄달리기 진행하는 사람 줄달리기 진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 진행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이제 하니까 훨씬 부모들의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래서 신입 부모가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이렇게 허술한 체육대회는 처음 본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뭐라 진행합니다. 뭐 돼지 씨름 진행합니다 하는데 누군가는 저쪽에서 막 애들이랑 놀고 있고 또 막 하는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뭔가 하나로 되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뭐 강강수월래라는 대동놀이라는 이런 건 또 하나로 또 놀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체가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뭐 뭔가 좀 어수선한 것 같지만 되게 즐겁게 놀다 온 체육대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왜 다른 체육대회 같으면은 그 아이 순서가 될 때까지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놀다가 순서가 되면 와서 하면 돼요. 이제 뭐 이런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부모 교사가 협력하는 행사를 하고 하나 더 행사에 보면은 저희가 해보내기 잔치라고 했는데 그 재롱잔치 하시잖아요. 재롱잔치를 저희는 해보내기 잔치라고 해서 1부는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2부는 부모들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1부에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평소에 부르던 노래에 그냥 율동 조금 가미해갖고 한 달 정도밖에 저희 그것도 틈틈이 막 할 거 다 하고 틈틈이 낮잠 자기 전에 왜 한 번씩 연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 저희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좀 연습시키지 말라고 애들을 힘들게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2부는 부모들이 준비를 하는데 부모들이 그 연극도 준비도 하고 마술쇼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다 같이 난타 같은 것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함께 공연해서 1년을 그냥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되게 막 난장판 같은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즐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 행사가 잘 됐니 못했니, 뭐 준비가 잘 됐니 못됐니 이런 평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면피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인과 소통 능력이 굉장히, 그리고 교사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부모들하고도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하고 밖에 나가서도 보니까 자기가 남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자기 옛 모습에 비해서. 저도요 처음에 공동육아 올 때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 그나마 좀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소통에는 좀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모들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하는 게 있는데, 등하원 시 부모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기.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등하원 때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부모랑 신뢰가 쌓이고 분위기를 부모들이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월 1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그걸 반모임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요. 그 월 1회 반모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하고 부모들이 반모임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 이야기도 하고, 아까처럼 세미나 한 거 있잖아요. 교사들이 지금 현재 세미나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부모들은 뭐 등원 시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번에 성과물이 이제 그거였어요. 나들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한 세미나를 한 거를 부모들이랑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아까 그 놀이기구 만들었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그게 너무 낡은데 계속 보수해 주세요 했는데 사실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잘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귀찮고 하니까 뭐 안 했는데, 이번에 반모임에서 아이들이 나들이 가서 저것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또 산에 너무 아이들이 밟아가지고 풀 한 포기도 안 나요. 너무 매가 습비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올해는 휴식연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를 가꾸자, 우리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집부터 곧 보수를 하자. 만들어 놓은 집하고 놀이기구부터 보수하자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너무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부모들이, 아빠들이 한 열댓 명 나와가지고, 그 열댓 명 나와서 할 일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그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다 고쳐놓고 가고, 어린이집에 뭐 하나도 만들어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날적이라고, 날마다 적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랑 뭐 어린이집에 수첩이 있죠. 수첩인데 저희는 이제 수첩에는 대부분 정보 정도만 적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날적이에는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적어주면서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도 적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날적이가 교사랑 친해지다 보면 A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있잖아요. 뭐 연애하듯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유아반 같은 경우는 20명이기 때문에 날적이를 낮잠 시간에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낮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주 2회 정도만 쓰는 거라서 개별 날적이를 20명이면은 이제 5명 정도만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동 날적이로, 그러니까 5명씩만 쓰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 날적이라 전체 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하루를 지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날적이 프린트해서 붙여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 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날적이 이런 거는 너무 선생님들이 너무 일을 과하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잘 소통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나 예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들한테 절대 이런 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듣고 가시면 괜히 막 부담으로 느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근데 꼭 저희가 막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막 오리가 물 밑에서 막 열심히 죽으라고 뭐라 그러지? 다리 헤엄치듯이 갈등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아마 다음번에 박진 선생님이 그 갈등 해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서로 명확한 입장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 교사는 교사의 입장. 그러니까 절대 서로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 입장이 아니면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사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는 교사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얘기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보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의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편하자고 부모를 협력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좀 편하자고 교사한테 협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생겼을 때는 아이를 중심을 두고 아이를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 중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례는 다음 주에 아마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난이나 질책이 아닌 문제 공유, 그리고 해결책을 어떻게 같이 마련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따뜻한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따뜻한 시선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은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의 역할은 정말 조율과 지원이에요. 이걸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시술을 보면서 이제 원장이 어딜까요? 1번, 2번, 3번. 맞죠? 네, 2번이에요. 한쪽에 교사와 한쪽에 부모를 이렇게 평행을 맞춰가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밑에서 잘 조율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보면서도 할 얘기가 있고 부모들을 보면서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얘기를 해서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얻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니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지원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 끊임없이 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저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장은 그 교직원, 부모, 지역사회, 영유아, 이 아이들이 서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조율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교사와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줘야 될지, 선생님들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해줘야 될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잘 조율해야 되고, 부모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원하면은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부모들이 어떤 환경에서 좀 더 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조율과 지원을 하다 보니 민주적 리더십을 갖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공동육아 처음에 올 때는 저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것도 못됐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요만큼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맡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사람이 점점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동육아를 좋아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이제 연계를 보시면요, 또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되게 환경이 열악한데, 아이들이 항상 우리 어린이집에만 뭐 10시간 아이들이 뭐 12시간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희 어린이집에 마당도 없거든요. 그 마당도 없는데, 저거는 저희 옆에 바로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마당이 있어요. 잔디밭이. 그래서 3월에 아이들이, 특히 신입 아동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면 되게 많이 울잖아요. 근데 저희만 데려가면 안 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3월에 적응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에요. 딴 데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걔네들을 막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을 막 데리고 나가 힘드니까 바로 옆에 딱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3월에는 이제 스님한테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해요.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빽빽이들이 갑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저랑 잘 지내는 관계로
많이 양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삶을 적응하는 데는 저희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잠깐 나가 놀 때 이제 저렇게 잘 나가서 잔디밭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개똥이 놀이터라고 해서 책방임에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이 더운 날 이럴 때 나들이 갔다가 잠시 거기서 좀 쉬어서 책도 보기도 하고 물도 얻어먹고 이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작은 책방 도서관인데 요즘에 도서관 붐이 불어서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도서관에 가면 저렇게 연극 공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만든 공연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동네에 그 저희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안학교 공간에 놀이기구가 좀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기구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안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보육 환경을 좀 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7세 낮잠 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그 어른들을 방문해가지고 직업 체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은 어떻게 살까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저희 동네에 서당이 있어요. 이렇게 서당에 가서 훈장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훈장님 왜 훈장님이 됐어요? 뭐 이런 것들 질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빵가게 가서 정말 직접 빵을 만들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저 제빵하시는 분이 절대 힘든 거 하지 말라 그랬대요 애들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 가서 직접 맛있는 것도 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턱 없는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점심에 무료로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점심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음식점으로 장사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여기는 왜 문턱 없는 밥상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 운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전날은 점심을 저희 가서 사 먹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음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드럼도 치고 음악도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 오고 뭐 소방서는 많이 가시죠.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로 소방서도 가고 그다음에 또 미술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그 작업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로잉이라고 해서 벽에 큰 그림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애들이 직접 그 작업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되살림 가게라고 해서 저희 안 쓰는 물건들 갖다 주면은 또 그걸 또 사갖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폐를 돈으로 하기도 하지만 두루라고 해서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써요. 근데 그런 거 두루에 대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저희는 활용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끌어들이는 인적 자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로 저희가 활동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가 이제 그게 이제 직업 체험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이제 자기 꿈을 얘기를 하는데 얘 꿈은 엄마래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결국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꿈을 키우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뭐 다른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많은 어른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은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한 4-5군데가 연합으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강강술래하는 모습인데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데 저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녁에 우리 어린이집 아이가 하원했는데 집에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경찰이 막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우연히 전 어린이집 근처에 살거든요. 지나가는데 어떤 엄마가 걔 이름이 지웅이에요. 그래서 지웅이 체조하는데 체조 모임이 있는데 지웅이가 와가지고 그 체조 모임에서 난장판을 벌려가지고 정말 우리 체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웅이가 근데 거기를 왜 갔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다 지웅이 엄마를 만난 거예요. 지웅이 엄마가 얼굴이 확 지려가지고 지웅이가 없어졌다고. 그런 거에서 내가 지웅이 그 체조하는 모임에 가가지고 지금 모습이 힘들게 하고 있던데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지웅이를 찾은 거예요. 1시간 동안 못 찾다가. 근데
거기 체조하시는 분이 또 지웅이를 아니까 지웅이를 끝나고 이제 집에 다 데려줄 양으로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게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찾아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 잃어버렸었던 거 맞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역 사회랑 자꾸 연결을 하고 마을에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환대를 받아요. 이렇게 방문을 한번 하잖아요.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미 어린이집 아이를 알아요. 기관에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다녀도 아 성미 어린이집 이러면서 아이들이 환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는 사람의 아이를 환대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들도 많이 동네에 다니면서 이제 서로가 알게 되면은 그 집단의 아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마을이 필요한 거고 마을에 사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면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들과 연계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기 교직원들의 힘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부모들이 마을에 실제적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을 접수하고 그리고 섭외 이런 것들을 좀 부모들이 직접 해주시면 훨씬 더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부모들이 성미 어린이집의 부모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에필로그를 쓴 글인데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소리를 계속 듣는 것보다 목소리가 참 여기 예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 구리 성미 어린이집. 여기 서울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서 놀면서 배우고 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투박하고 느리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느끼고 생활로 체득하는 아이들, 그리고 교사,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공간, 성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꼭 거창한 교육 철학이나 남다른 특별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실의 문을 열고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면 신뢰가 쌓이고 어린이집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 정리 에필로그죠. 저희가 부모가 쓴 글이거든요, 직접.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저는 이 대목을 되게 좋아해요. 어린이집에 꼭 거창한 교육 철학이나 남다른 특별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실의 문을 열고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면 신뢰가 쌓이고 어린이집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구절에 저는 굉장히 늘 가슴에 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 능력 탁월하죠. 목소리 되게 좋으시죠.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부모 참여 이런 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참여 보육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여는 부모들에게 마음을 열고 교실의 문을 열고 같이 한번 소통하는 게 그러면은 나에게도 큰 변화가 오고 부모에게도 큰 변화가 오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